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환영합니다. 저는 다이아나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저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멕시코 사람이에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한국어 배우는 거예요. 한국어 배우는 게 저에게 아주 특별한 거고 아마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한 지 6년쯤 전이었어요. 진짜 처음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2012년이었어요.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저는 한국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관심이 생겼냐면 이거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어느 날 전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어떤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전 언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언니가 드라마 보고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드라마 대체 뭐야? 라고 생각했어요. 드라마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져서 언니랑 같이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미남이시네요 라는 드라마.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을 때 한국어를 처음으로 들었었어요. 한국어는 저에게 그때는 엄청 멋진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어를 듣기 전에 중국어,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보통 멕시코 사람들이 배우는 언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한국어는 저에게 너무 새롭고 너무 흥미로웠어요. 신기했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사실은 한국어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는 나중에 한국어를 진짜로 공부할지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리고 외국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저는 우리 집 근처에 어떤 한국어 학교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학교에서 한글도 배웠고 조급적인 문법도 배웠는데 거기서 지냈던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아마 6개월, 8개월 그 정도는 거기서 지냈는데 2013년에 더 이상 수업에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슬퍼졌어요. 왜냐하면 전 한국어를 이미 너무 좋아하게 됐으니까 계속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혼자서 공부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한국어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해야 됐어요. 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한국어 실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는 한국 친구들이 없었고 그냥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온라인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국어 수업 이렇게 검색해봤는데 여러 웹페이지 이렇게 웹사이트 나왔어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한국어 더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그 2013년이었어요. 네, 2013년. 한국어는 그때 지금처럼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있었던 공부 내용 다 영어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영어를 할 수 없으니까 너무 걱정했어요. 어떻게 공부할까요?
그래서 한국어를 너무 많이 배우고 싶어서 영어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혼자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두 개 언어를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근데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사이트에서 문법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문법을 어떤 공책에다가 적어놔서 그냥 그 문법을 사용하는 문장을 썼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다이어리 같은 것도 했어요. 그냥 오늘은 뭐 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뭐 먹었는지 이거 다 썼어요. 어떤 다이어리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만이라도 쓰면서 진짜 내 한국어 실력이 이렇게 쓰기 실력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다이어리 쓰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 K-팝을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모든 노래가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검색해보고 가사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그냥 뜻을 알아보고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서 아니면 구글에서 뜻을 알아보고 어떤 공책에다가 뜻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어휘를 엄청 많이 배웠어요. 네. 이것도 좋은 말하기 연습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K-pop 노래가 랩 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랩 파트를 잘 노래하고 싶었어요. 똑바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제가 완벽하게 노래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했어요. 이런 빨간 불씨 불어라 바람 또 꽂혀가는 불길이 기약인지 독인지 우리 엄마도 몰라 내 맘 도둑인데 왜 경찰도 몰라. 한국어 공부할 방법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 한국어 실력이 제일 높아졌을 때 언제였냐면 그때 네이티브 스피커랑 말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네. 사실은 전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랑 말할 자신감이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사실 제가 실수할까봐 걱정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좋은 친구를 찾아서 많이 도와줬어요. 진짜 고마워요. 네, 저는 그때 직접 만날 수 있는 한국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친구를 만났냐면 언어 교환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런 애플리케이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 사용하기 시작해서 아니면 이렇게 음성 메모를 녹음해서 한국어를 연습했어요. 게다가 많이 했던 거 있어요. 저는 그때 드라마를 많이 봤으니까 한국 악센트를 많이 틀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면서 이렇게 악센트 없이 로봇처럼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성 메모를 녹음해서 제 목소리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악센트를 하는지 한국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계속 연습했어요. 그거에도 도움이 된 건 뭐냐면 저는 혼자 있었을 때 이렇게 큰 소리로 한국어를 말했어요. 아니면 거울 앞에 제가 한국어 대회에 있는 것처럼 한국어를 말했어요.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실수할까봐 걱정 없이 말할 수 있고 그냥 사람들이 없어서 저는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엄청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는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었을 때 이거 다 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것은 저에게 아주 도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저는 3년 동안 한국어를 혼자서 공부했는데
3년 전에 어학당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3년 동안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수업 다닐 필요 없이 한국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잘할 비결이 뭐냐면 그냥 한국어를 첫반인 거예요.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국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영상을 올릴 거니까 제 채널에 구독해주시고 다른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